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경제 사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그냥 폭풍처럼 하락해서 정신 하나도 없게 괴롭고 짜증나는 이런 시장이 왔다가 드디어 녹화일 기준으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빠지다가 요만큼 올라오는 거고 좋아야 됩니까? 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길 바라면서 여기서 괴롭지만 그래도 저희가 찾을 건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런 찾을 거 그리고 또 체크해 볼 거 이분이 가장 많이 체크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윤여민 이사님 모시고 시장 얘기들 그리고 또 저희가 쌓인 게 많습니다. 좀 물분에 쌓인 방송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시려고 믿고 윤여민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9월, 10월 뭐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기도하신 겁니까 방금? 네. 뭐 자기 반성 엄청 했습니다. 네, 반성 다 하고 있죠. 시장 빠지면 괜히 미안해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가족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 자체가 10%씩 20%가 빠졌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은 한 40에서 50%까지도 한 종목이 수두룩하지 않습니다. 작살난 거죠 지금. 이런 심정들입니다 저희가. 예. 네. 어떻게 솔루션을 오늘 팍팍 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급등이 나오지 않나, 이 울분의 어떤 포효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효. 하지만 개인 투자분들 오늘 또 보니까 약간 매도세가 나오는 거 보면서 못 참겠어요 이제. 내일 가면 또 빠질까 봐. 네. 이런 장세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네. 9월 10월 달 왜 빠진 겁니까? 9월, 10월에 제가 볼 때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밀린 것 중에 네. 이제 불법 공매도가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뭐 던지고 싶습니다. 네. 저 경제사부 보시지 마세요. 공매도 치는 이상한 이 그루벤더 같은 놈들이 예. 와.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면서 네. 이제 10월 마지막 이제 보면서 네. 이 에코프로랑 예. 포스코 그룹을 거의 이게 외국인들이 돈 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매도 치고 상환하고 다시 이러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네. 올랐던 걸 다 토해내면서 그렇죠. 결국 거기서 신용까지 다 털리게 만드는. 뒷골 땡깁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볼 때는 외국인만 그랬을 것인가. 거기다 발 걸쳐서 네. 외국인도 하는데 나는 뭐 좀 어때? 그렇죠. 같이 그래야지. 그렇죠. 아주 짜증.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코스피에서 네.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 나옵니다. 포퓨, 포스코 맞습니다. 퓨처엠. 뭐 비중이 3.6% 가까이 네. 되면서 가장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거 클릭해볼까요? 대량 잔고 보유자. 골드만 요놈의 어디 무슨 골드에 골드는 골두만이겠죠. 골. 네. 포스코홀딩스 잔고 대비해서 그렇게 뭐 시총이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딱 클릭해 보면은 없음. 예. 없긴 뭐라 없습니까? 예, 다 숨어서 서로 이제 요만큼만 들어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벌써 그냥 딱 그래 맘 놓고 2차전지 쪽에 들어오는 거 뭐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증나는 거는 코스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잔고 금액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떡하니 그렇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LNF. 예, 그냥 대주전자재료까지 또 들어와 있네요. 네. 보시면은 야 어떻게 한 해당 종목의 6%를 공매도를 그리고 뭐 하게 LG에너솔루션도 뭐 거래 대금의 거의 30%가 공매도라고. 38%까지 들어왔습니다. 야, 나 이거 또 볼까요? 자, 누가 갖고 있는지 적으세요. 골드만삭스, 멜치, 네. 예, UBSAG입니다. 그렇죠. 다 외국인 창고를. G, 네. G랑 멸치들이 네, 다 맞습니다. 이렇게 타고 있는 양말, 삭스 이런 애들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이 상황들을 근데 왜 이거를 국감에서 얘기는 나오곤 있는데 네. 특히 대통령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행은 확실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보다 보니까 지들이 생각해서 이거 뭐 비싸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건 좋은데 네. 이렇게 다 연기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 뭔가 좀 그렇죠. 석연치 않죠. 거기다가 다 그게 그림 있겠죠. 네. 공매도 어떻게 들어온지 혹시 아세요? 그 무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정상적으로는 자 대차장고 맺고 네. 거기서 그걸 가지고 종목 확인하고 빌려다가 그거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네. 그렇죠. 얘네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네. 하죠. 다 관례적으로 이제 수탁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중개 준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그 어디서 이제 액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주문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서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남이 아이자 뭐 그렇죠. 우리 같은 사이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주문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나요 이러면서 그 저 거기에 그 에코프로 한번 고무단 때립시다. 그러면 그럼 저 다 되셨죠? 저 서류하고 다 되셨죠? 대차 그거 서류 보내세요. 우리 남이 아이 우리 사이 아이가 이러면서 전화 팩스로 먼저 주문 들어오면은 대차 잔고 없이 하고 이틀 안에 나중에 해결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걸려도 네, 과태료가 뭐 많아야 1, 20억, 적으면 몇 천만 원에서 끝나니까. 아, 우리가 주문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싹 막. 10,000원에 한 대씩 맞으면 어떨까요? 주주들한테 예, 당한 만큼 10,000원에 한 대씩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수탁사, 주문 받는 증권사 이쪽도 더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 보면은 다 그렇게 금액에 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나는 그래봐야 뭐 처벌받는 거 요만큼일 거고 다 얘네가 주문 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나올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다 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어디 여기 소주 좀 타주세요. 이거 제대로 방송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국채 금리 상승이나 뭐 네. 물가 상승, 뭐 전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면서 네, 오케이 좋아 좋은 재료가 떴어 네, 이러면서 그냥 무차입 공매도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쟁 난 나라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떨어집니까? 말이 됩니까? 어디 다 싸잡아서 전쟁터로 보내버릴 이런 인간들 근데 이제 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이 안 결국은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갚아야 된다는 거. 갚아야 된다는 거? 갚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도 풀어야 할 숙제죠. 근데 이들이 이건 뭐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온다. 뭐 어차피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차라리 포스코 쪽은 나아요. 이쪽은 배당 주다 보니까 뭐 하락한 게 더 크다 보니까 배당은 뭐 그냥 다 퉁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배당도 없을 테니까 그냥 마구 플레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올 상반기에 네. 좀 많이 잃었어.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예. 일단은 회복을 해야 돼. 아, 근데 어쨌든 이 공매를 쳤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상방으로 다시 열리면 네. 우리가 말하는 환매수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반기에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다시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몇 번에 좀 움직임이 더 있지 않을까. 출렁출렁하면서. 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이게 그래서 결론은 시장 얘기하다가 시장을 공매도로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울컥했습니다. 예. 근데 폭주했죠. 지금 모든 개인 투자분들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종목들 자체가 더 세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네. 약간 그러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매도도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9월 10월 왜 빠졌냐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금리가 어쩌고 네, 매크로 얘기들 네. 이런 것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래도 2,300은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 이사님 보시기에는 2,300은 뭐 다음에 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지를 한다고 보십니까? 와, 저 근데 네. 전 직장에서 네. 그 센터장님이 한번 그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전까지도 열어된 와, 나 그 기사 보고도 아니, 그 보셨어요? 네 누군지는 아는데요. 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 예? 아니 그 전주에 분명히 제가 뭐 하는 다른 활동에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이거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저점 매수에 충분히 활용하실 때입니다. 네. 라고 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네. 혹시 예적금을 파시나? 다른 상품을 팔려면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 들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 아니 2,200까지는 그래 어떻게든 이해를 하겠는데 네. 어떻게 2,000선을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럴 거면은 그 전부터 시장이 상하니까 좀 준비를 하라고 하든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그 주가.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인간 지표의 신호가 아닌가. 근데 참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네, 뭐 거기까지만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코스피가 뭐 최저 2,200에서 2,500선 사이 약간의 좀 네. 저는 너무 많이 좀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횡보를 하면서 좀 이격을 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730에서 830선 일단은 좀 박스권을 좀 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의 이격선이 좀 어느 정도 좀 메꿔지게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내년에 좀 큰 장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예.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에 한번 큰 장이 올 것 같긴 합니다. 큰 장이라고 하게 되면 3,000포인트 가는 겁니까? 그렇죠. 코스피 3,000. 코스피 3,000. 네, 코스피 코스닥은 1,000. 근데 여기에 이제 내년에 변수들이 좀 많은 게 네. 내년에 나오실 거죠? 윤 이사님. 나와야죠. 네. 물론이죠. 네. 이렇게 빡 하시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신 박창윤 이사도 있고, 박창윤 대표도 있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저는 되게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분명히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큰 상승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네. 선거인 것 같아요. 선거. 아하. 다음 주 미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를 어떻게 마감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잘 마감해야 내년에 큰 장이 온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빠질 만큼 빠져드는 게 내년에 큰 장을 위해서 좋은 제 건가요? 생각에는 네. 이번에 조금 지지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메꿔놔야 네. 좀 크게 반등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후 총선 같은 경우 4월이죠. 네, 4월이고 예. 이제 미국은 후반이죠. 11월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거 전에는 뭐 안 좋은 거 잘 틀어막았다가 네, 선거 끝나고 나면은 탁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어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전에 네. 계속 올리면서 음. 좀 약간 이 자기가 어떤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를 보자. 네,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연말 지수는 어느 정도쯤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2,200에서 2,500선, 그다음에 700. 너무 멀잖아요. 이거 대충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2,500? 그러니까 사실은 예. 지금 이번에 네. 오늘부터 좀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요게 한 2, 3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 3주를 보자.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확실히 돌리면서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네. 이제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1, 2, 3, 4, 5, 6, 7 이거. 어트 형님이요. 네, 엘리어트 형님. 네, 네. 네. 엘리어트 파동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게 한 3분의 1까지는 돌림이 좀 나올까 이 생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 2, 3, 4, 5, 6, 7 이거 원래 5파동이죠. 네. 1, 2, 3이 제일 길고 3이 제일 길고 4, 5, 2,700 가는데요. 연말 2,700? 네, 이거 강요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바램으로도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미 네. 그 윗숫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하, 예, 뭐 내년까지 바라보는 내년 그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물론 바램도 좀 있으실 거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시장이 탄력적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거 얘기도 좀 하셨지만은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윤 이사님 얘기하셨던 3천. 결국은 예. 지금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가장 주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급이요? 안타깝지만 올 상반기에는 개인이 올렸다면 네. 다음 랠리에는 외국이나 기관이 한번 랠리를 한번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기관은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 그냥 없습니다. 메이저라고 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시장도 못 보고. 예. 네, 아무튼 거기까지. 그래서 네. 차라리 개인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네. 이번에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네. 확실히 많이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상승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사는 것마다 오른다는 어떤 그런 장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약간의 조정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투자가 그만큼 스마트해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한국 증시는 네. 잘못 매매했다가 한 사이 밀려버리는 걸 알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짧게 끊어가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매도가 나오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못 기다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저점에서 매수하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매물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충분히 생각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랠리가 한번 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건 수급의 이슈라고 좀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역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개인의 수급까지 좀 붙게 되면 좀 지수가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또 신용장고도 많이 좀 안타깝지만 줄었기 때문에 네. 결국 수급의 이슈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17조가 깨졌죠. 신용장고도. 네, 깨졌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장고 수준이 16조대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지난 올해 초에 나왔던 신용장고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수급 요건에 약간 클린화된 거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가 그냥 바로 그렇죠. 갭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올 때도 보게 되면 신용장고가 그러니까 신용이 털리고 나가다 보니까 네. 매물 합보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수는 그냥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던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이 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매물 공백 상태로 이어졌으면 그렇죠. 조금만 호재도 그냥 툭툭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 뭐 전쟁이라든지 금리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내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에 코로나,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올해 지금 이팔 전쟁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매년 지금 나오는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전쟁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매년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은 네, 악재가 안 나오는 시장이 아니고요. 예. 악재에도 더 이상 지수가 아, 반응하지 않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바닥이고 네. 올라갈 때도 악재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나 항상 호재 악재는 공존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호재 됐고 그렇죠. 악재만 그냥 들이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게 공매도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시장에 이제 반응이 없으면 이제 그게 바닥인 거고 네.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제 호재에 더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도 분명히 내년에도 금리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 네. 전쟁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이팔 전쟁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시사님. 저는 뭐 국지전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너무 과격적한 표현.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아니 원래는 본인들이 빼앗았지만 지금 본인들이 공격당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난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도 있고 이란도 있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전면전이라고는 하지만 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우리나라는 뭐 다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는 이미 9월 10월에 이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무슨 전쟁이요? 우리나라 전쟁했잖아요. 증시 지금 20% 떨어지면 전쟁한 거 아닙니까? 아,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냥 학살당한 거죠, 저희가. 무슨 그것도 제대로 된 진짜 솔직히 붙어보자고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붙어보게 되면 거의 양민 학살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건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웬만한 전쟁 나와도 네. 좀 그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장은 그래도 좀 과했다. 엄청 과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돌릴 것이다. 근데 그 모멘텀들 찾아가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일단 시장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